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 교과서 135페이지 왕세흥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을 한번 펴주십시오. 135페이지. 여기에 적힌 왕세강약 총 6가지가 적혀 있죠. 근데 왕은 그 힘이 아주 왕성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새는 그 힘이 굉장히 제일 약하죠. 제일 약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강은 그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약은 그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점점점 자라나면서 강해져서 성년이 되면 그 힘이 아주 왕성해지죠. 그리고 점점 늙어가지고 노년이 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그 힘이 굉장히 쇠약해지죠. 자, 그다음에 다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점점 강해지면서 왕성해지고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자,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들이 이 왕세강약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서 왕성해지고 약해지고 다시 멸하게 됩니다. 자, 이 왕세강약을 사주에다가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면 사주의 희신, 기신 굉장히 중요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희신, 기신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왕세강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왕세강약은 이론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또 쉽게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생활역학 교실에 이 왕세강약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어떻게 사주에 응용을 하는가, 그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주가 있습니다. 경원년, 임자일, 그 다음에 임자일, 이모시에 태어났다. 이모시는 좀 그렇고, 이모시보다는 무자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사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일간이 여러 가지 육신들을 가지게 되죠. 특히 여기에 딱 보니까 평관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비견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기 또 보니까 편인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편재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니까 급재라는 육신, 여기도 급재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간이 모든 사주의 주체가 된다 그랬죠. 자기 월지는 왕이고 임금입니다. 이 왕이 일간한테 모든 권한을 맡겨가지고 나머지 신하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체인 이 사람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일간의 역할이죠. 근데 이 일간이 정치를 제대로 잘못하게 되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병들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신하들이, 여기 있는 신하들이 나에게 일간하고 마음이 잘 맞는가, 아니면 일간에게 충성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키포인트 열쇠가 바로 왕세강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세강약을 알고 나면
그 복잡한 사주들이 오히려 쉽게 풀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제 말씀드렸죠. 큰 문을 아무리 여러 사람이 열라 그래도 그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으면 열쇠만 딱 열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쉽게 열려버리죠. 그와 똑같이 왕세강약의 이 이론이 바로 그 복잡한 사주를 정확하게 푸는 키포인트 이론이다. 바로 열쇠와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내 사주에 희신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귀신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게 희신인가, 이게 귀신인가, 이게 희신인가 귀신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죠. 그리고 희신이 만약에 요 자리 같으면 아버지 자리입니다. 내 어린 시절입니다. 20살 이전. 여기에 희신들이, 좋은 희신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좋은 환경일 때부터 또 좋은 가정에서 내가 공부도 내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면서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리는 내 젊은 날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 희신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내 20에서 30대 청년 시기가 아주 유복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신이 있으면 내가 결혼한 날부터 이상하게 일들이 잘 되고 풀리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희신이 있는 사람들, 좋은 희신이 있는 사람들, 이걸 어떤 분들은 도저히 저걸 구별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구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내 배우자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봐가지고 한 5분쯤 바라보다가 기분이 살 좋아지면 요거는 희신입니다. 근데 쫙 보고 있는데 5분도 채 되기 전에 갑자기 짜증이 나고 좀 보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여기에 귀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주를 구태여 배우지 않더라도 요 자리에 희신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기만 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자식 자리나 내 말년운 직업 자리에 좋은 희신들, 요 편관이 희신으로 작용을 한다든지 요 급제가 희신으로 작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운이라든지 말년운이 아주 좋다. 자식운이 해가지고 내가 애가 쓰이지 않고 또 자식운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떡 봤는데 여기에 아주 나쁜 귀신이 있어요. 이 사주는 여기에 지금 안 좋은 귀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귀신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고학, 독학으로 내가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머리는 참 좋은데 학교를 내 뜻대로 제대로 못 나왔다든지 아니면 동생들한테 양보한다고 내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계속 내가 아파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아니면 맨날 형이나 언니, 누나들 입는 옷만 내가 얻어 입으면서 제대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으면서 자라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 자리에 이 사람은 요 자리 형제 자리에도 지금 나쁜 귀신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제인지 왼수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뺏기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베푸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뺏기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안 하면서 참 형제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뒤에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큰 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귀신이에요. 여기 귀신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형제들하고 밥 먹으라고 싸우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귀신이 있으면 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바로 귀신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내 어머니 모궁 자리에 귀신이 있으면 어머님이 계모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계모와 같이 이상하게 신경을 잘 쓰질 않습니다. 자신한테 뭘 해준다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석연찮죠. 또 여기에 귀신이 있어도 좋은
어머니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그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실제로 신경을 못 쓴다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전문직 직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신경을 못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자, 배우자 자리 귀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티키타거리게 되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자, 자식 자리 귀신이며 애지중지하면서 뼈빠지게 캐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캐어봤자 100가지 잘하면 뭐 마음이니까 한 가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후 역시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 희신이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그것을 구별하는 게 바로 사주 감정의 키포인트 열쇠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육신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관한 그런 책도 두께가 아주 그 한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의 테이프도 많다 그랬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난 뒤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육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더라도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육신이 나에게 희신이냐? 이 육신이 나에게 귀신이냐? 그걸 구별하는 거죠. 자, 구별하는 방법은 열쇠는 뭐라 했습니까? 왕세강약입니다. 자, 그럼 그거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주에 육신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10가지라 그랬죠. 자, 그 10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수 편인이라는 육신이 있죠. 자, 그다음에 비견 급제라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 요 4개의 육신은 내 일간한테 힘이 되는 육신이에요. 뭔가 도움을 주고 내 일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식신상관이라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제, 편제라는 그런 육신이 있죠. 정관, 자, 병관이라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 이 육신 6개는 나에게 내 힘을 빼는 그런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여러분들이 육신에 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한 제가 강의한 테이프를 최소한 한 2-3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들으시면 여기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내 직장을 다니게 되면 나를 잘 돌봐주는 직장 상사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수나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자기 사주에 인수나 편인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자기를 도와주고 어머니처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단 희신일 때 이야기입니다. 귀신일 때는 어디를 가나 자기를 괴롭히고 계모처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밥상 앞에서 소리 지르고 과음치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편인은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지 마시고 희신일 때는 그래. 그런데 나쁜 귀신일 때는 오히려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못살게 군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인수편인이 희신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다 큰 어른, 다 컸습니다. 커가지고 덩치가 산만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 사람처럼 다 컸어요. 컸는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 다른 거 보는 거 없습니다. 요게 열쇠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요거 12운성을 딱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12운성 따지니까 12운성이 제왕이에요. 제왕은 뭡니까? 다 컸습니다. 저처럼 다 큰 사람한테 인수편인이 뭡니까? 어머니가 아기 입에 밥을 넣어주는 거죠. 얘야 이것도 먹어라, 얘야 저것도 먹어라 하면서 막 돌봐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내가 다 커가 어른이 됐어요. 이제 뭐든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복양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인수편인이 나에게
밥 먹으라. 그다음에 오늘 갈 때 운전 조심해라. 그리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 어쩌라 하면 어떻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싫죠. 부담이 됩니다. 다 큰 어른 보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인수핀이 나에게는 뭐죠? 그렇죠. 귀신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 12운성을 봤는데 12운성이 다른 거 볼 거 없죠. 월지 12운성 딱 봤는데 절이 나오거나 태가 나오거나 양이나 뭐 장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12운성이 약한 12운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런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거죠. 태는 완전히 지금 잉태한 임산부하고 똑같습니다. 장생은 갓난 애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아주 약한 12운성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일간의 능력이 여기서 12운성을 딱 보면 12운성이 약하다 그거예요. 그럴 때 어머님이 나를 돌봐주고 옆에서 내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옆에 누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갓난 아기를 어머님이 보살펴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인수편인이 뭡니까? 그렇죠. 그때는 희신이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인수편인은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모든 육신인데 내가 약할 때는 희신으로 작용하고 내가 근력제왕 힘이 굉장히 왕성할 때는 나쁜 귀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육신이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비견급제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비견, 지도 비견,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운동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강의 한 2시간 하고 나면 좀 뒷골도 뻐근하고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힘이 제가 솟고 있습니다. 살 쏙 빠졌습니다.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몸무게가 100kg가 넘었거든요. 지금 한 2, 3kg 정도가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옛날에 보시는 분들은 지금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럽니다. 앙상하게. 자, 요렇게 또 보니까 내가 제왕이에요. 힘이 아주 셉니다. 혼자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저처럼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내가 강의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이것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오만 것 때만 걸 다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네 도와줄게 하면서 옆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도 네 하는 일 도와줄게 해가지고 옆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내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 힘이 근력제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지도 일한다는 거는 그거는 반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걸 앗아가는 거죠. 반내라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반을 뺏는 거예요. 그때 비견급제가 있으면 이거는 나쁜 귀신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여기서 내가 새는 좀 그렇죠. 내가 절이 제일 좋습니다. 절이나 태, 아니면 병이나 사. 여기서 또 보니까 12운성이 절이나 태, 병, 사 해가지고 굉장히 약합니다. 병 들어가지고 꼬랑꼬랑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다음에 절, 몸도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 완전히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내 일간이 그렇게 약하다 그거예요. 자, 약할 때 비견,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좋죠. 네가 힘들지? 내가 약하니까. 그러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럼 이게 바로 희신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 사주에 비견이나 급제가 희신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덕이 있다 그겁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에 비견이 희신인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사람들 인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스스로가 잘하죠. 그래서 내 혼자만 다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꼭 베풀고, 그리고 베풀더라도 이렇게 생색을 낸다든지 이런 게 없죠. 자, 근데 비견이 아주 나쁜 귀신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왼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큰 베풀고 뒤에 배반당하고 시큰
내가 저 사람 먹고 살도록 해주는데 뒤에 악물하고 그리고 마음 돌려버리고 배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왼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이 비견이 희신을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긋한 이런 분위기가 있고 기신을 작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뻣뻣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견, 급제, 인수편인 이거는 내 일간을 도와주는 거다. 일간이 약할 때는 희신이다. 일간이 셀 때는 희신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식신상간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랬죠. 자, 식신상간, 내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글을 쓴다든지 내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제가 뭔가 다른 사업들을 아이템을 짜가지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식신상간이거든요. 그러면 내 힘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바로 그렇습니다. 일간의 능력이 여기서 세다는 거는 근록제왕 아니면 장생목욕, 힘이 굉장히 셀 때는 12운성 뜻 봐가지고 12운수 인연이 셀 때는 식신상간 해도 돼요. 예,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뜻 봤는데 12운성이 절, 태, 병사 약해요. 영양이 약할 때 내가 식신상간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는 식신상간이 나에게 희신이 아니다. 그게 기신이다. 그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병들었다 그래도 먹고 살라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일은 해야 되죠. 그래서 식신 하나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2개를 쓰면 힘이 2배로 들거든요. 예, 식신도 쓰고 상관도 쓰고 이렇게 하면 2배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까지는 뭐 병산이 절텐이 이런 게 나타나더라도 되는데 2개가 돼버리고 나면 이거는 힘이 배로 빠지니까 모조리 기신이 돼버립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정제하고 편제는 욕심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여러 시장이라든지 내 회사, 그 다음에 내 영업 장소에서 내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제, 편제예요. 돈을 벌어야지 내 식구들도 먹이 살리죠. 그래서 사주에 정제나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내 일간의 능력이 세면, 일간의 능력이 근록지향이면 힘도 좋고 몸도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 이상하게 일이 잘 될 가능성이 많죠. 노력을 하는데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일이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신다든지 장사를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돈이 되고 만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떡 봤는데 내 일간의 능력이 행편없습니다. 지금처럼 병사절퇴 해가지고 굉장히 약한데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막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대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만약에 식신이다, 상관이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다음에 정제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돈을 막 벌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자기의 능력은 절이다. 태, 병. 그럼 실제로 병들었다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처럼 허약하다 그거예요. 허약한 사람이 식신, 상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돈 벌려고 막 허둥대면 돈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요 글자들이 모조리 귀신이에요. 요 있는 글자들이 모조리 귀신이다 그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 정관평관입니다. 자, 정관평관은 내 우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 일간의 능력이 셀 때는 정관평관, 내가 몸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맨날 병사 절퇴 해가지고 꼬랑꼬랑 하면서 아파요. 아프면서 직장 생활 정관평관 하면 잘 됩니까? 안 되죠. 직장에서도 너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뭐 했느냐? 왜 그래 피곤해 보이느냐? 요즘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 또 사주를 보니까 내가 별로 병사 해가지고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정관, 직장 한 개도 아니고 또 정관, 직장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여기 다니고 밤에는 또 저기 다닙니다. 또 보니까 정제, 그거다 또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병사, 내 능력이 약할 때는 직장 한 개도 감당을 못 하는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모조리 귀신이죠. 자, 정제,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을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인수편인 비경급제는 내 일간이 셀 때는 모조리 필요 없다 그거예요. 내 일간이 약해질 때는 인수편인이 뭡니까? 희신입니다. 내 일간이 약할 때는 써도 돼요. 자,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마는 내 일간이 왕성하고 힘이 세면 모조리 다 희신을 쓸 수 있죠. 자, 근데 식신, 상관, 정제, 편제는 뭔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내 일간의 능력이 약하면 못 쓴다 그겁니다. 못 쓰면 귀신. 일간의 능력이 세면 희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나 편인, 비견급제는 내 일간, 재상을 도와주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내 일간의 능력이 여기도 물론 봅니다. 여기도 일로 보고, 요거도 보고, 요거도 보고, 요렇게 해도 사실은 다 봐야 되고, 또 대운에서도 봐야 돼요. 대운에서도. 자, 한 번 뚝 타고난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죠. 한 가지 있습니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진리. 예, 그거 하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 일간의 능력을 요거만 사실은 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더 중요한 거는 대운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일간의 능력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자기 사주에서 이거 능력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허덕허덕거리는데 여기서 요거 보는 거 그까지 또 어떻게 다 아느냐? 제가 요거를 봐라 하는 이유는 요거의 힘이 나머지 전체에서 자그만치 60 내지 70% 정도 힘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라는 거지. 이것도 힘이 한 20% 정도 돼요. 예, 요것도 한 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60 내지 70%예요. 굉장히 세고 여기에 있는 힘도 한 20% 정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사주는 다각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의 형태가 이 사람이 대운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일간의 능력이 또 싹싹싹 바뀌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내나 12연성이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왕세강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려놨죠. 자, 요 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지난 12운성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로. 이제 내가 아주 왕성해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년퇴직을 해서 병이 들고 죽음에 임박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생겼고 다시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잉태되어서 만삭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자, 요거를 사람들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근력 제왕 이거는 플러스 한 60 정도로 보면 돼요. 힘이 그만큼 셉니다. 제왕 이거는 플러스 70에 최고로 그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저는 뭐냐? 마이너스 70입니다. 힘이 제일 약해요. 태는 마이너스 60 정도로 힘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생은 점점 내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장생은 플러스 10, 목욕도 플러스 20 정도 됩니다. 자, 관대는 플러스 30 해가지고
이 관대 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사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근록 못지않게 그 힘이 플러스 30이면 굉장히 센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 이것도 몸은 노쇠했다 그래도 정신은 노련한 시기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한 플러스 한 30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힘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묘욕에 특이하게 플러스 30이에요. 묘가. 요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저희들이 통변, 강사반 강의라든지 아니면 통변 사주의 최고 핵심은 바로 이 통변이죠. 요 통변을 강의를 할 때 그때 요게 묘가 왜 플러스 30인가를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이상하게 플러스 30이에요. 여기에 12운성들이 있을 때 요거의 힘을 제가 숫자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 30, 플러스 몇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 요거는 플러스 10, 요것도 플러스 한 10 정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12운성을 그 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응용하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이랬습니다. 뭐 병호, 정사, 그다음에 임진, 자, 개미. 만약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 10운성을 딱 보면 10운성이 절이죠. 여기 딱 보면 병사 묘예요. 그러면 절은 뭡니까? 마이너스 70, 묘는 플러스 30.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0 정도 되니까 이 일간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약하죠. 약합니다. 자, 약하면 뭘 희신으로 써야 됩니까? 그렇죠. 인수핀인 비경급제가 자기한테는 희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일간의 힘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식신상관이라든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이런 게 막 사주에 꽉 차 있으면 그건 전부 희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간만 싹 바꿔버립니다. 자, 일간만 바꿔가지고 갑이다 그거예요. 자, 갑 같으면 여기서 12운성을 뚝 따져보면 여기에 12운성이 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새예요. 자, 병은 플러스 몇이라 했습니까? 플러스 11에 했죠. 새는 플러스 40. 가만히 보니까 이 갑의 힘이 제법 세요. 예, 그 힘들이. 자, 이런 경우에는 정제나 편제,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 그 다음에 정관이나 평관 이런 걸 하나쯤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희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그 힘 배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사주는 역시 임상이 최고입니다.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 잘 풀도록 돼 있죠. 고기는 무거운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죠. 그것처럼 사주도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 잘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운성의 그 힘만 가지고 또 그 숫자만 가지고 왕세강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자기 사주 이게 그대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살 되면 또 대운이 바뀌어버려. 예, 그 다음에 20살 되면 또 대운이 바뀌어버리고 30살, 40살, 지금 연세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이미 대운이 5번, 6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간의 능력이 시시때때로 10년 그 대운 따라 일간의 능력들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왕세강약을 이 하나만 가지고 사주를 다 한 군데 집중을 시켜버리고 나면 결국 여러분들이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운 따라 왕세강약의 힘이 바뀌는 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높은 반 가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괜히 그거 할 필요는 없죠. 제일 중요한 게 기초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력을 탄탄하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왕세강약, 내 사주
자, 사주 내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딱 되었을 때 일간의 능력을 이렇게 12운성, 이렇게 12운성. 다른 거는 보지 마십시오. 요 두 군데 12운성을 봐가지고 걸록도 있고 재앙도 있고 여기 걸록, 여기 제왕. 그러면 일간의 능력이 아주 세죠. 세면 뭡니까?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이런 걸 전부 시신을 쓰고 일간의 능력이 아주 센데 인수, 편인, 비견급제가 자기 사주에 많이 있으면 그건 전부 기신이다. 이래 보면 되죠. 자, 여기 떡 봤는데 일간의 능력이 절태다. 여기는 절이고 여기는 태다. 그러면 일간의 능력이 형편없이 약해요. 약하면 요 자리에 인수, 편인, 비견, 급제가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왕세강약을 설명을 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처음에는 엄청난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굉장히 잘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 역학은 중국 사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했다든지 그 원전을 그대로 의역을 해가지고 만드는 책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격국, 용신 이런 거는 사실은 10년을 공부해도 어떨 때는 터무니없는 오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 말레이식 사주는 사실 여러분들이 1년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면 전체적인 사주의 감을 잡게 됩니다. 그걸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초도 다지기 전에 막 사주 보는 방법이라든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면 위에 거를 연결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풀 혹시 아십니까? 요 안에 물하고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여기에 불을 떼웁니다. 자, 떼우면서 막대기를 들고 요거를 휘젓는 거죠. 풀 만들 때 하고 똑같습니다. 역학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 석 달 정도 공부하고 나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이걸 막 휘저으면, 풀로 해가지고 막 휘저으면 맹물 그냥 휘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처음에 한 3개월 공부하시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3개월 공부를 하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잡혀요. 풀이. 이게 찔벅찔벅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알듯 말듯 하는 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제 뭐가 뻑뻑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3개월 정도 더 공부를 하시고 나면 뻑뻑해가지고 진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 3개월을 해봤자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해가지고 3개월이면 사실은 10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합해봤자 냉정히 따지면 40시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역학의 감을 잡는데 40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감을 잡게 할 수 있는 강사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들 이 말레이식 사주는 그만큼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또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40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잘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 테이프도 만들고 또 일반 카세트에서 쓰는 테이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그것을 빌리시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주는 반복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열려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사주가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는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면 잘 모르는 거는 생소하거든요. 왜? 한평생 한 번도 대보지 못한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어렵지 않죠. 40시간 만에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 그래서 결코 어려운 그런 학문은 아니다. 배우고 나면 이걸 배우고 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 곳곳에 역학이 숨어들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애기 놓고 나면 이름 짓죠. 뭐로 짓습니까? 성명학으로 짓거든요. 사주팔자 모르면 이름 못 짓습니다. 이사 갈 때 태기를 받죠. 뭘 합니까? 역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집에 내 가구 어디 놓을까 하는 거 전부 풍수입니다. 사주팔자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우리 생활 곳곳에 궁합 보는 것도 사실은 사주팔자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숨어져 있는 한국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배워놓으시고 그다음에 내 몸에 그것도 뭐 억수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한 20가지 정도의 기술만 배워놓으시면 웬만한 거는 그 안에서 다 풀리기 때문에 아마 심심치는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물으러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짭짤한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기대를 하시면서 저도 남은 시간 동안 힘껏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왕세강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